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미주 한인 교수들이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12월 7일 온라인 자유 발언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하여 서던 일리노이 대학 김준 교수님을 만나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보도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서 한국 헌정사상 수사를 받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자 재임을 하고 있는 중에 체포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기후 모델과 최신 인공지능을 통합해 세계 각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결과 세계 기온 상승폭이 2040년 이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제한선인 1.5도씨를 넘는 등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었습니다. 올해 미주 지역 댕기열 감염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본부는 지난 10일 올해 미주 전 지역에서 보고된 댕기열 감염 사례는 1260만여 건이라면서 1980년 관련 집계 이후 사상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지난 10일 한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한강은 어제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시카고 세종문화회가 영어 시조들을 테마로 한 특별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조 시화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카고 한인문화원 미술화廊에서 열립니다.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가 지난 6일 금요일 쉐비체이스 카운티 클럽에서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기간에 교회 예배에는 참석하는 미국인들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달라스의 한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시설을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라스 제1장로교회는 지난 8일 주변 지역을 돌보는 사역인 이른바 스튜팟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1489평 규모에 해당하는 시티스퀘어 기회센터 시설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미주 한인 교수들이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지난 12월 7일 온라인 자유 발언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문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하여 서던 일리노이 대학 김준 교수님을 만나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자유 발언 때 소식 짧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이제, 알던 그 교수님들의 어떤 이메일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한국 정치가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영입을 하게 되면서 뭔가 우리도 좀 의사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모임이 11월 초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국 선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돌리게 됐고, 처음에 11월 20일 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며칠 만에 250명의 그 교수님들과 연구원님들이, 동의서를 이제 서명을 해서 보내주셨고, 계엄령이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시국선에 대한 동의서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서 어제 잠시 집계된 바로는 거의 600여 명의 미국에 있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들과 또 연구원님들이 동의서를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우리가 뭔가 의견을 나누고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모이게 되었고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 네.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또 대안들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정치적인 면에서 대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네. 다음에 우리 이제 해외 동포로서의 또 뭐 살아가는 또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뭐 대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바람이나 희망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주변의 이웃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속해져 있는 단체나 모임들을 통해서 뭔가 작은 목소리라도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고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실 몇 명의 교수님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아주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600여 명이 넘어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희망이고 또 권해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한국에서의 일어나는 상황은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수사가 여기저기 기관에서 뭐 네. 검찰도 팔 걷어붙이고 수사하겠다. 그다음에 국민당이 아니라 그 공수처, 네. 뭐 국수본 이런 여러 기관에서 걷어붙이고 먼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은지 음, 과연 옳게 수사하고 샅샅이 명백하게 수사를 해낼 수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대안인데 네. 그것이 불명확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보도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해서 한국 헌정사상 수사를 받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자 재임을 하고 있는 중에 체포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됐다라면서 한국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요청을 신속히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구 기후 모델과 최신 인공지능을 통합해 세계 각지의 기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세계 기온 상승폭이 2040년 이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제한선인 1.5도씨를 넘는 등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엘리자베스 반스 교수팀은 지난 10일 과학저널 환경연구회보에서 AI 기반 전이 학습 기법으로 쉽게 지구 기후 모델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구 온난화 임계값이 이전 예상보다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의 중요성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속도와 규모 예측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정 지역 온도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상승 등 임계값에 도달할 때까지 남은 시간 예측 등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미주 지역 댕기열 감염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본부인 법미보건기구가 지난 10일 올해 미주 전 지역에서 보고된 댕기열 감염 사례는 1,260만여 건이며 1980년 관련 집계 이후 사상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역대 최대 수치는 지난해 456만 9,454건인데 이보다 거의 3배 증가한 것입니다. 사망자 수 역시 7,700여 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들 4개 나라 감염자는 전체 90%에 육박하며 사망자는 88%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지난 10일 한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한강은 어제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할리먼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앨런 마소는 시상에 앞선 5분가량의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종문화회가 영어 시조들을 테마로 한 특별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조 시화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시카고 한인문화원 미술화廊에서 열리며 오프닝 리셉션은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전시 작품들은 위스콘신주 하트랜즈에 위치한 에로우헤드 유니온 고등학교 AP 아트 클래스 학생들이 시조를 테마로 그린 독창적인 그림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가 지난 6일 금요일 쉐비체이스 카운티 클럽에서 장학금 수여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이 넘는 간호사와 가족들, 귀빈들이 참석해서 따뜻하고 훈훈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김경희 회장은 한인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교회 예배에는 참석하는 미국인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47%만이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찾는다고 응답했고 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 리서치 사무총장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의 축제에서 유래했다면서 14세기 중반에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표현이 합쳐지면서 이 명칭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10명 중 9명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어떤 활동을 하지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에서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달라스의 한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제1장로교회는 지난 일요일 주변 지역을 돌보는 사역인 스튜팟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1,489평 규모에 해당하는 시티스퀘어 기회센터 시설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약 50년 동안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을 돕기 위해 노력해온 스튜팟은 최근 사역 대상자가 급증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교회 측은 전했는데요. 스튜팟이 다운타운 브릿지에서 매일 1,0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택 지원과 정신 건강 자원, 의료 서비스 등 필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밤부터는 매우 춥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 낀 날씨 이어지다가 차차 개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32도, 밤 최저 기온 6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